반려견에게 신선한 과일은 건강에 무척 좋습니다. 과일 본연의 맛은 반려견 입맛을 돋울 수 있고, 과일 속 다양한 영양은 사료로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일을 꼭 생으로만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과일은 열을 가했을 때 좀 더 다양한 효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굽거나 쪄서 반려견에게 주면 더 좋은 과일 8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바나나. 바나나는 칼륨과 비타민 C가 많고 비타민 B6, 망간, 비오틴, 구리 역시 풍부한데요. 모두 우리 반려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또한 많은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어 비타민 흡수와 뼈 성장을 돕습니다. 바나나는 당도 많기 때문에 주식이 아니라 간식으로 급여야 합니다. 바나나에 있는 섬유질은 소량을 섭취하면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변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더 맛있게 반려견이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구워서 주는 것입니다. 살짝 익힐 경우 수분 증발과 함께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가지 영양 성분들이 농축돼 영양가가 훨씬 높아집니다. 살짝 익힌 바나나는 단맛이 훨씬 강해지고 과육도 부드러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식이섬유의 일종인 펙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반려견 장 건강 및 기능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프락토 올리고당이라는 성분은 대장을 자극해 변비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나에는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반려견에게 바나나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를 구워 먹으면 생 바나나에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약화되고 더 달콤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영양이 풍부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반려견 몸을 차게 해서 겨울철 몸에 무리가 가게 되는 부작용도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바나나를 어떻게 구워서 주어야 할까요? 바나나를 껍질째 전자레인지에 5분에서 10분 정도 가열하고 껍질이 검게 변할 때 꺼내면 됩니다. 프라이팬에 구울 때는 껍질을 벗겨 구워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나나는 당이 많은 과일이기 때문에 적당량을 주어야 합니다. 적당량이 얼마냐? 모든 과일은 양이 무척 중요합니다. 매번 10g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바나나의 경우 5kg 미만의 반려견은 하루 5g이면 충분합니다. 5g도 한꺼번에 주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2번 나누어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감. 감은 비타민과 칼륨, 마그네슘 등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감은 반려견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활성산소 등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풍부하게 들어있는 섬유소는 반려견 소화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포도당 등 당류가 많기 때문에 당뇨병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반려견에게는 절대로 급여해서는 안 됩니다. 감은 반려견이 먹을 수 있는 과일 중에서 딱딱한 과일에 속합니다. 반려견 특성상 조그마한 크기로 잘라주면 쉽지 않고 그냥 삼켜버릴 가능성이 99.9%입니다. 단단한 감을 에어프라이기에 구워주면 먹기도 좋고 그나마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반으로 감을 자르고 씨앗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반려견이 먹을 수 있는 오일을 발라서 구워주면 감이 더욱 부드러워지고 단맛도 더 높아져 반려견이 아주 좋아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감도 당이 많은 과일이기 때문에 적당량을 줘야 합니다. 감의 경우 5kg 미만의 반려견은 하루 5g이면 충분하고 최대 10g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두. 달콤하고 당도가 높은 자두는 100g당 30칼로리로 식이섬유, 아연, 인, 철분, 칼슘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A, B1, B2, B6, C, E 등 영양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또한 펙틴이라는 성분은 면역력에 좋고 반려견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자두는 자두 씨와 급여량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두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과일 씨는 반려견에게 아주 위험합니다. 자두 씨는 반려견이 한 입에 삼킬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두 씨가 부서지면서 섭취할 수 있는 시화나물, 독성 또한 조심해야 하고, 과다 섭취할 경우 당분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이 올 수도 있는 과일 자두입니다. 자두는 구워 먹어도 향긋한 맛과 영양을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처럼 화식을 하는 반려견이라면
닭고기에 곁들이면 새콤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어우러져 닭고기 맛을 더 잘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이 더 좋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두를 반으로 갈라 에어프라이기에 노릇하게 구우면 좋은데, 굽기 전에 반드시 자두씨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두 또한 당이 많은 과일이기 때문에 적당량을 줘야 합니다. 5kg 반려견의 경우 하루 최대 10g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두는 구워서 사료에 토핑으로 주면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네 번째, 사과. 사과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등의 항산화 물질 및 섬유질과 같이 반려견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적절하게 섭취 시 다양한 측면에서 반려견 건강에 무척 좋은 과일입니다. 특히 성장 중인 강아지들에게 비타민 C, 섬유질 등의 사과의 성분은 관절 건강 및 소화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과는 반려견 치아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려견 치석 제거 및 상쾌한 숨결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과일입니다. 그러나 사과에도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과씨입니다. 사과씨에는 시아나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량의 사과씨가 반려견 건강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사과씨를 먹게 되면 시아나물이 반려견 몸에 축적되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껍질의 경우도 반려견이 소화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 제거하고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는 껍질, 씨앗, 몸통 부분을 제거한 후 반려견에게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역시 익히게 되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져 먹기에도 편하고 반려견이 소화시키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팩틴의 밀도가 높아지는데, 항산화 물질인 팩틴인 인슐린 분비를 완만하게 하고 체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사과를 익히면 수분과 유기산이 날아가는데 그만큼 당도가 올라간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과는 껍질채로 찌거나 굽는 것이 영양소 파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사과를 구워서 먹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과 씨를 제거한 후 껍질째 4등분이나 8등분을 내어 접시에 담아 랩을 씌운 후 5분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수박입니다. 수박 좋은 것은 이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수분 공급, 이뇨작용, 체중 조절, 노화 방지, 변비 예방 등의 좋은 과일입니다. 그러나 수박은 씨가 많이 들어있어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반려견이 수박씨를 삼켰을 때 장폐색이 생길 수 있으니 수박씨는 꼭 제거를 해야 하고요. 껍질 또한 반려견이 소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껍질을 주실 때는 녹색 부분을 제거하고 흰 부분만 쪄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 먹는 시원한 수박을 따뜻하게 구워 먹다니 좀 생소하시죠? 수박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붉은색 색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색소는 항암작용을 하며 심장질환에 도움이 되는데 익히면 체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무턱대고 전자레인지에 굽기엔 수박이 지닌 풍부한 수분 함량이 문제가 되는데요. 겉부분만 살짝 태우는 형식으로 수박을 구워야 합니다. 달콤하고 신선한 수박을 바베큐 스타일로 구우면 그릴의 열기는 수박의 달콤함을 더 증가시켜 줍니다. 적당량이 얼마냐 아시죠? 하루 10g입니다. 여섯 번째,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반려견이 먹어도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파인애플 속에는 티아민, 비타민 B6, C와 엽산 등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다량 섭취 시 반려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항상 소량만 주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파인애플 심, 껍질, 잎이고 당도가 높아 아주 조금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인애플 심은 단단해서 반려견이 소화를 못 시킵니다. 반려견에게 파인애플을 주기 전에 심과 과육을 꼭 분리한 후 주어야 합니다. 껍질이나 이파리도 주시면 안 되는데요. 너무 단단하고 거칠어서 강아지가 다칩니다. 입안이 다치거나 질식, 장이 막히는 장폐색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인애플은 당도가 아주 높은 과일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 및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굽거나 쪄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파인애플을 구성하는 섬유질은 거칩니다. 그래서 반려견이 그냥 먹을 경우 소화를 시키기가 무척 힘든데요. 열을 가할 경우 섬유질이 부드러워져 훨씬 먹기가 편해집니다. 파인애플에는 프로멜린이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높아 육류와 함께 먹을 때 육류의 소화를 돕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볶음밥이나 탕수육 소스에 파인애플을 이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파인애플도 당이 많은 과일이기 때문에 적당량을 주어야 합니다. 파인애플은 정말로 하루 5g만 주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복숭아. 복숭아는 비타민 A, 비타민 C를 비롯하여 다양한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는 과일입니다. 칼로리도 낮고 섬유질도 풍부합니다. 적당량을 섭취하면 반려견 면역 및 건강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과일입니다. 복숭아를 줄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복숭아 씨입니다. 자두씨처럼 복숭아 씨는 반려견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딱딱한 씨를 씹다가 치아가 손상될 수 있고 턱관절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반려견이 복숭아 씨를 삼키다가 목에 걸려 질식사가 올 수도 있고 장폐색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복숭아를 찌거나 구워 먹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복숭아를 익히면 영양소 구조에 변화가 생겨 더 많은 엽산이 생성됩니다. 엽산은 새로운 혈액과 세포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엽산이 결핍될 때 빈혈 등의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가열하면 열에 약한 수용성 비타민 C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복숭아도 4등분이나 8등분하여 에어프라이기에 5분 정도 구워보십시오.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인 폴로페놀을 잃지 않고 농축된 상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는 반려견 피로회복과 피부 미용에도 큰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가끔 복숭아 껍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반려견이 있습니다. 복숭아 껍질은 벗겨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량은 얼마냐? 복숭아의 적당량은 하루 최대 10g입니다. 8번째, 토마토. 마지막은 과일이 아닌 채소로 알려진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반려견 건강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토마토를 먹을 수 있는데요. 토마토 역시 익혀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은 익힐수록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토마토를 익혔을 때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은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무려 4배가량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익힌 토마토 껍질은 잘 벗겨지고 잘게 썰어서 밀폐 용기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면 장기 보관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토마토를 87도에서 2분, 15분, 30분간 익힌 결과 라이코펜 함량이 각각 6%, 17%, 35%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라이코펜은 열에 강한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으로 조리해 먹으면 체내 흡수량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토마토는 토마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토마틴을 다량 섭취하면 어린 강아지의 경우 위험에 빠집니다.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익은 토마토의 경우 토마틴은 거의 없고 덜 익은 토마토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급여할 때는 항상 잘 익은 토마토만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구워서 먹거나 쪄서 먹으면 더 좋은 과일 7가지와 채소 1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반려견은 과일을 생으로 먹었을 때 익혀서 먹을 때보다 소화 흡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화되지 못한 과일은 다 똥으로 배출됩니다. 과일을 주실 때는 굽거나 쪄서 사료에 토핑으로 얹어주시는 것이 건강하게 과일을 섭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비숑브리제 짱아 실버푸들 까미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